현재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방첩 경보를 최고 단계까지 끌어올렸다는 건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우선 어떤 일이 있는지부터 좀 보자고요. 미국 MBC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전쟁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수준을 크리티컬 단계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고 단계인데요.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였습니다. 미국 MBC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중동 분쟁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논의와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미국 국방정보국은 7페이지 분량의 평가 보고서에서요, 이스라엘의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기술 정보 수집 능력을 모두 최고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를 키운 구체적인 사례도 같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인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이스라엘은 미국 기관은 물론 미국 정부 관리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동맹국을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벌이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동맹국과 적성국 모두에 정보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비중이 적성국이 더 클 뿐이죠.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아예 미국이 최고 단계까지 발령해버렸으니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의 상호 방문이나 접촉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은 왜 미국에 대한 정보 활동을 늘리기 시작했을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서로 전화를 하며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중동전쟁의 휴전이 크게 흔들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었으면 너 감옥에 갔어. 내가 네 뒤를 봐주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너 싫어하는 거 몰라?" 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들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몹시 화가 난 상태였으며 욕설까지 했다고 밝힌 바가 있죠. 근데 이 이후에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시킨 겁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이 전쟁을 더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6월 4일에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도록 한 휴전 합의안은 항복과 패배, 그리고 적의 목표를 달성을 의미하는 파렴치한 지시라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점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저항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그 누구와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군은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이곳에 주둔하며 완충지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군은 서로 로켓과 포격을 주고받으며 교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미국은 더더욱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CNN은 상당히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여온 정보전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는 것인데요. CNN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 북부 국경과 맞닿아 있는 아제르바이잔 남부 지역에 정예 군사 및 정보부대를 비밀리에 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병력에는 특수작전부대와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현지에서 정보 수집은 물론 드론 작전까지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란 북부 지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진 거점을 확보했고요. 일부 병력은 이란의 핵심 도시 가운데 하나인 타브리즈에서 불과 96km 떨어진 지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시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훨씬 전인 올해 1월 중순부터 이미 아제르바이잔 내에서 비밀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각종 정보 수집 장비와 감청 장비가 설치됐고, 이란 내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대이란 공습 계획을 처리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정보망 확대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러한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국 영토가 제3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활용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란 태도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중동과 주변 지역 곳곳에 비밀 거점을 운영해왔다는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소말릴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란을 둘러싼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란의 북부와 서부, 남부 국경선을 따라 여러 국가의 정보 거점과 군사시설을 확보해놓고 이를 대이란 작전에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관점에서 이런 움직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며 전쟁 수위를 낮추려 하고 있는데요. 반면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정보망과 군사 거점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추가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도 이러한 전략적 시각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미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할 가능성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과 친이란 무장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표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하거나 레바논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확대할 경우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감행할 경우 이란이 미국을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전역에는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광범위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가 있고요. 카타르에는 중동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인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시리아에도 미군 병력과 시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지들은 유사시 가장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목표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받기도 했고요. 특히 이란은 직접 공격뿐만 아니라 친이란 무장 세력을 활용한 비대칭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예멘의 후티 세력 등은 과거에도 미국과 동맹국을 상대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확대될 경우 이들 세력까지 전면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을 마무리하고 협상을 통해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이 이어질 경우 미국 역시 원치 않는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방첩 위협 수준을 최고 단계까지 격상한 배경에도 이러한 불신과 경계심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미국이 경계하는 대상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란 점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맹 가운데 하나로 여겼던 이스라엘을 향해 최고 수준의 방첩 경보를 발령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경쟁국이나 적성국을 주요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랫동안 군사와 외교, 정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온 이스라엘이 그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매우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양국의 시각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레바논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휴전과 협상을 통해 전선을 안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목표가 완전히 같지 않다 보니 미국 내부에서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방첩경보 격상 조치는 이러한 불신이 공식적인 형태로 나타난 사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정보 보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하거나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군사행동 확대할 경우 양국 관계는 추가적인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동맹국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략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하던 미묘한 긴장감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